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로 우리가 냈었던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 정답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경영통계학 수강생의 예습 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10명을 무작위로 뽑아 조사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평균, 분산, 비대칭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자료가 뭐 16, 23, 17, 52, 62, 33, 27, 25, 31, 45. 자,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여기 10명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되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경영통계학 수강생의 예습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10명을 무작위로 뽑았다 한 얘기는 경영통계학 수강생이 10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무작위로 뽑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경영통계학 수강생은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 10명을 뽑았으면 얘네들은 표본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빗대칭도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풀이 과정은 간단하니까요. 풀이 과정 한번 보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답안에 x반은 자, 뮤가 아니죠. 여기에 이렇게 쓰신 분들은 틀렸죠. 뮤는 이렇게 쓰신 분 또는 그냥 이런 거 없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틀렸어요. 그죠? 반드시 뭐를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거고 값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식 답안은 제가 뭐 이렇게 조금 틀렸다고 뭐 다 감점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조건 감점하고 그러진 않지만 1 같은 거 왜 들어가 있죠?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이건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더하기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보시면 x반은 16 아까 자료가 있었죠. 23, 17, 52, 62, 33, 27, 25, 31, 4 맞나요? 45인데 여기도 좀 약간씩 틀렸네요. 45인데 제가 지금 아마 값은 틀린 건 아닌데 계산 과정에서 여기 타이핑 하다가 조금씩 뭔가 빠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1.3입니다. 한번 그래도 엑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엑셀로 타이핑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료들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16, 23, 17, 52, 62, 33, 27, 25, 31, 45 그렇죠? 10개. 자, 그 다음에 average 평균을 구해라.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엑셀 사용법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계산기, 전자계산기로 쓰는 게 더 좋겠죠. 31.3 아마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33.1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뭘 구하라 했냐? 분산을 구하라 그랬죠? 분산은 그러면 16 빼기 31.3의 제곱, 23 빼기 31.3의 제곱, 17 빼기 31.3의 제곱 이렇게 다 해야 되겠죠? 17, 52, 62, 33, 27, 25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저는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설마 이렇게 점점점 하진 않으셨겠죠? 다 쓰셔야 되겠죠? 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좀 제대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31 빼기 31.3의 제곱 45 빼기 31.3의 제곱 이게 식인데 설마 이걸 다 이렇게 정말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고 구하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계산기 사용법 알려드렸으니까 계산기에다가 자료를 10개를 입력하고 분산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 갖고 분산을 딱 구해주면 되겠죠. 자, 저는 간단하게 엑셀을 이용해 볼게요. 좀 전에 입력해 놨던 자료에서 분산은 variation이거든요. variation. 근데 여기 P라고 된 건 population, 모집단 분산을 구한다는 거고요. 저희는 표본 분산이기 때문에 표본 분산을 구해라. 자, 표본 분산 얼마냐? 232.8 하고 딱 떨어지는 건 아닐 거고, 좀 소수점 위에가 더 있는데, 이렇게 쫙 더 있는데, 6666이지만,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기로 했으니까, 232.7667 되겠죠? 자, 그래서 232.7667, 232.767 맞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요거죠. 나누기가 평균은 구할 때는 자료의 개수로 나누지만 그러니까 평균에서는 자유도가 자료의 개수인
small n이 되지만 분산, 표본 분산에서는 자료의 개수, 이게 모집단 분산이라면 나누기 10을 하겠지만 표본 분산에서는 자유도가 1이 빠진 9, n-1, 그래서 10 빼기 1인 9로 반드시 나눠줘야 되고, 이거 틀리는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10 적으시면 정말 틀린 거겠죠. 이렇게 딱 적으시면 되고, 여기 땅땅하고 아래 위로 약 666666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 수식 편집을 하는 게 이게 파워포인트에다 이걸 다 일일이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찾아서 이렇게 집어넣기 너무 불편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약은 생략했고, 여러분도 이걸 꼭 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꼭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 이거 안 쓴 걸 일일이 감점하겠어, 그건 아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정확하게 표기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되냐. 세 번째가 비대칭도네요. 그럼 비대칭도라고 하면 이제 평균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을 알아야 되겠죠. 중앙값. 그럼 자료를 크기 순으로 해서 가운데가 얼마인지 10개니까 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두 개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게 얼마인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표준편차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엑셀로 계산해 볼게요. 자, 중앙치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좀 전에 평균하고 얘네들을 좀 옆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자, 일단 평균이 필요하고요. average. 전체 평균이 얼마냐? 평균 구해 놨고요. 그 다음에 median. 중앙값을 찾아라. 물론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엑셀에서는 자료를 정렬해라.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러면 또는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러면 여기 자료잖아. 27하고 31 더하기 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58이 되겠고요. 그죠? 58을 나누기 2 해주면 29가 맞겠죠. 물론 뭐 이렇게 엑셀에서는 직접 바로 이렇게 메디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TDEV,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근데 모집단이 아니고 샘플이다 이거죠. 물론 아까 분산 구해 놨던 거에 루트 취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비대칭도는 3 곱하기 갈로 열고 평균 빼기 중앙치, 그죠? 나누기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0.80620인데 넷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8062 되겠네요. 0.8062 돌아가서 보면 0.8062. 그래서 이렇게 라지 S 비대칭도는 3 곱하기 31.3 빼기 29 분의 15.2576 하게 되면 0.806이 물론 뒤에 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올림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어떤 학생들이 질문하기를 교수님 여기서 반올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약간 숫자가 달라지는데 그런 거는 감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던데, 뭐 계산기로 가능하면 전체 반올림 되기 전 값까지를 그대로 계산하는 게 좋겠고요. 혹시나 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다른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한 차이로 감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 공인 시험이라든가 어디 가더라도 반올림 차이로 뭐 일부러 감점하지는 않으니까 가능하면 뭐 전체 자료를 가지고 반올림을 최종적인 값에서만 반올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계산기 사용법을 잘 익히셔가지고 반올림으로 인한 오차가 없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뭐 그 중간에 저희가 프리 과정에서 반올림 하게 되면 좀 오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 가지고 감점하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도 뭐 그런 반올림 오차를 감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3개, 이게 우리 30점짜리고 한 문제당 3점씩이니까 하나에 1점씩 하면 되겠네요. 그죠? 물론 뭐 프리 과정에 이런 걸 안 썼다, 이거 감점 대상이 되는 거죠. 답이 틀렸다 감점 대상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조금만 틀려도 다 막 0점이 될 텐데, 여기서 1점 감점, 여기서 1점 감점, 여기서 1점 감점 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 한 개가 1점, 2점, 3점으로 해가지고 각각 아무리 많이 틀려도 이건 1점 이하로 1점 이상 더 감점을 하면 안 되겠죠. 다 맞추시면 1점, 1점, 1점 이렇게. 이런 아주 간단한 거는 조금 틀리시면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경영 통계학에서 A 받을 확률이 15%, B 받을 확률이 30%,
C 받을 확률이 30%, D 받을 확률이 15%, F 받을 확률이 10%라고 한다. 합치면 100%가 맞죠? 15, 30, 30, 15니까 이것도 30이니까 90%고 10% 합치면 A, B, C, D, F 밖에 없죠 뭐. 그죠? 과거 경험에 의하면 A를 받은 학생의 95%, B를 받은 학생의 85%, C를 받은 학생의 70%, D를 받은 학생의 60%가 모두 출석을 하고, 그러니까 A를 받은 학생 전체 중에 출석을 다한 학생은 95%다. 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네, 이미 A를 받았다. A를 받았는데 출석 뒤에다 제가 attendance라고 하고 T라고 썼거든요. 이럴 확률이 얼마냐? P, T 바 A가 얼마냐? 이게 0.95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한국어를 좀 잘 이해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 되게 중요한 예제거든요. 여하튼. 그 다음에 이미 여기 B를 받았는데 출석을 다할 확률은 85, C를 받았는데 출석을 다할 확률은 70, D를 받은 학생의 60%, D를 받았는데 출석을 다할 확률은 60%고요. 그 다음 F 받은 학생은 아무도 전부 출석한 학생이 없다는 얘기는 0이라는 얘기겠죠, 뭐.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전부 출석을 하게 될 경우, 제가 출석 어텐던스를 다 했다 그랬을 때 B 학점 이상 받게 될 확률은 B랑 이거 하나랑, 그죠? B 이상이라는 얘기는 B보다 더 좋은 학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A, 바, T까지 두 개를 필요로 하겠죠. 단 학점은 A, B, C, D, F로만 평가한다. 뭐 K도 없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풀이한 걸 보세요. 자, A부터 F까지에 대해서 학점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PA, A 받을 확률은 15%. 아까 얘기했던 거죠. B 받을 확률은 30%, C 받을 확률은 30%, D 받을 확률은 15%, F 받을 확률은 10%. 다 합치면 얼마가 되죠? 100%. 30, 60, 여기 합치면 90, 100%. 자, 근데 이미 A를 받았는데 출석, 전출이 전부 출석이에요. 전출, T, attendance. 여기 또 attendance A를 쓰면 A 헷갈리니까 T라고 했어요. T는 얼마? 0.95. 그러면 P, T바 B. B를 받은 사람이 출석을 다할 확률은 0.85. C를 받은 애들 중에 출석을 다할 확률은 0.7. D를 받은 학생들 중에 출석을 다할 확률은 0.6. 그 다음 F 받은 학생들 중에 출석 다할 확률은 0. 자, 근데 우리는 출석을 다 했어요. 출석을 다 했어. T. 근데 B 이상 받을 거니까 A, PA바 T와 PB바 T 두 개를 더해주면 B 이상 받을 확률이겠죠? 자, 이 두 개. 자, 그러면 일단 이 분모는 뭐가 되죠? T, 출석을 다 할 확률이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요거 두 개를 곱하기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요거는 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요 놈은 PA분의 PA 교집합 T, 뭐 T 교집합 A 교집합 T 똑같으니까 곱하기 PA를 해주면 이렇게 약분되고 얘만 남겠죠? 자, 그런 식으로 얘를 곱해주고 얘를 곱해주고 얘를 곱해주고 얘를 곱해주면, 자, 이게 뭐예요? 출석 다 하고 A 받은 사람 더하기 밑에 보세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T, 이건 뭐야? 출석 다 하고 B 받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0.15 곱하기 0.95는 출석 다 하고 A 받은 사람의 교집합. 그 다음 얘는요, B 받았는데 출석 다 한 사람의 교집합. 얘는 C도 받았고 그리고 출석 다 한 사람. 얘는 D 받았고 그리고 출석 다 한 사람. 얘는 F 받았고 그리고 출석 다 한 사람. 자,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당연히 뭐냐? 자, 전체가 A, B, C, D, A, B, C, D, F. 그 중에 출석 다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출석 다 한 사람은 A 교집합 T, B 교집합 T, C 교집합 T, D 교집합 T, F 교집합 T를 다 더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T죠, 뭐 T. 자, 이게 여기 하나만 보면, 자, 이게 뭐가 되느냐? PT분의 출석 다 한 거 분의, 자, P, A 교집합 T가 필요했던 건데, 그죠? 뭐 얘는요, 그랬더니 이건 당연히 PT분의 B 교집합 T겠죠, 뭐, 그죠? B 교집합 T겠죠. 근데 두 개 더 하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똑같으니까, 자, 이 분모는 하나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0.15 곱하기 0.95, 0.3 곱하기 0.85, 0.3 곱하기 0.7, 0.15 곱하기 0.6, 0.1 곱하기 0, 이 분모고요. 그다음 분자에 올라가야 될 거는 A 교집합 T니까 요 앞에 첫 번째 거 A 받은 교집합 T인 거, 두 번째 거 A 받고 그리고 B인 거.
저렇게 계산해 주면 이거 뭐 엑셀로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다. 이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뭐 엑셀로 일일이 계산할 건 없으니까요. 자, 0.15 곱하기 0.95 더하기 0.3 곱하기 0.85 분해는 이게 밑에 분모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0.15 곱하기 0.95 더하기 0.3 곱하기 0.85 더하기 0.3 곱하기 0.7 더하기 0.15 곱하기 0.6 더하기 0.1 곱하기 0 분해 요거 계산해보면 0.5699. 자, 이것도 역시 반올림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쳐주는 게 정상이겠고요.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뒤에가 쭉 더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반올림해서 계산됐습니다.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거 다 싹 지워버리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A인지 뭐 T인지 뭔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놔야 그 밑에 뭐 표현한 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생략해 버리면 사실은 이렇게 적어 놓다든가 이거 없이 이렇게 막 구하면 이건 정상적인 답안이 아니에요. 이렇게 확률에 대해서 어떤 걸 뭘로 쓰겠다 정의를 하고 기본 내용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네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뭔지 여기 이제 이걸 풀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답은 요거다. 이렇게 3단 문법으로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지금 이거 1점 정도 될 것 같고 이걸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 과정이 맞느냐 중요할 것 같고요. 답이 맞느냐 이렇게 중요하겠죠, 물론. 네, 여기서는 뭔가 좀 오류가 있으면 그 하나씩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2번 문제 학점과 출석과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지 결합 확률 분포 표를 그리고 분석하라 했어요. 일단 답을 한번 볼게요.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A, B, C, D, F. 그 다음에 여기 전출을 T 아까. 그 다음에 나 T 뭐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좀 약간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전출을 했다. 저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다가 좀 좁아서 그래요. 전부 출석하였음, 전부 출석하지 않았음.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는. 자, 여하튼. 자, 요게, 여기 있는 값들은 우리가 지금 몰라요.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좀 전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 A를 받을 확률이 0.15라는 거는 아까 알려줬잖아요, 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그죠? 15, 30%, 30%, 15%. 이제 아는 것부터 한번 써보죠. 자, 그 다음에 B 받을 확률은 30%, C 받을 확률 30%, D 받을 확률 0.15, F 받을 확률 0.1.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쫙 적어 놓고요, 미리.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의 확률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했어요? 좀 전에. 자, 교집합의 확률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구할 수 있잖아요. 0.15 곱하기 0.95 해주면. 그래서 그게 0.1425. 그러면 P, 요 뒤에 거는요. B 곱하기 P, T바, B바 T. 이렇게 곱해주면. 뭐 값으로 따지면 0.3 곱하기 0.85겠죠. 그게 얼마냐? 0.25 곱하기 한 게 0.21 0.09 0. 자,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먼저 쫙 적어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나면 곱하기 해서 요거를 쫙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주변 확률 한계 확률이 0.15면 요건 얼마여야 되느냐? 0.1425에 얼마를 더해 0.15가 되죠? 요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할 수 있다고요. 두 개 더해서 얘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죠? 두 개 더해서 얘가 돼야 되고, 두 개 더해서 얘가 돼야 되고, 두 개 더해서 얘가 돼야. 이게 한계 확률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걸 쭉 더한 게 이쪽 한계 확률. 이쪽으로 쭉 더한 게 한계 확률이니까, 이렇게 결합 확률 분포표를 좀 전에 정보만 가지고도 1번 이거 먼저 만들고, 2번 곱하기 해서 여기를 계산하고, 3번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값을 빼줘서 0.15 빼기 0.1425 해서 요 값들 세 번째를 구하고 그 다음에 쭉 다 더해서 네 번째를 구하면 뭐 당연히 전체 확률 1이어야 되겠죠.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라 했냐 했더니 출석과 독립인지 결합 확률 분포표를 먼저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 확률을 그렸으니 이제 그 다음 할 건 독립성을 테스트하라 이거죠. 독립성은 뭔데요? 그랬더니 야 이게 PA와 곱하기 PT 한 게 이게 PA 교집합 T가 되는지 보자 이거겠죠. 물론 T1, T2, T3, T4 이렇게 되겠죠. 이 주변 확률 두 개 0.15 곱하기 0.6975 한 게 요게 되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PA 교집합 T는 얼마냐 요거죠. 요거 0.1425인데 자, 그럼 PA는 얼마인데 PA 확률은 0.15란 말이죠. 그 다음에 PT는 뭔데? PT는 0.6975겠죠.
그러면 0.6975 곱하기 0.15가 얼마인데 그랬더니 0.1046이에요. 0.1425하고 값이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집합의 확률과 주변 확률의 곱이 곱하기 한 게 교집합이어야 되면 이게 만약에 맞다면 두 번째 것도 테스트 해봐야 되고 세 번째 것도 테스트 해봐야 되고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일곱 번째 거, 여덟, 아홉, 열 번을 다 테스트해서 좀 지우고 할게요. 모두 다 테스트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게 여기 딱 나와야 되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게 여기 딱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10개가 다 맞다면 독립이죠. 근데 뭐 첫 번째 한번 해보니까 벌써 틀렸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틀렸는데 무슨 나머지를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모조리 같을 때만 독립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요 공식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결합 확률 분포에서 이렇게 각각 곱하기 한 게 전부 모조리 다 모든 셀들이 주변 확률의 곱이 이 교집합의 확률일 때를 독립이라고 불렀었죠. 이 독립이 왜 독립인지는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 앞에 강의를 한번 다시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어느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는 A, B, C, D, E등급이 있지만 주인은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판매한다. 또한 나는 A, B 등급의 고기를 먹었을 땐 10번 중에 한 번 정도 속이 좋지 않아서 소화제를 먹어야 된다. 이게 실제 제 얘기인데요. 저는 약간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걸 먹으면 뭔가 이렇게 약간 속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것도 그 삼겹살 이런 거를 먹었을 때 어떤 건 괜찮은데 어떤 건 나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A등급, B등급처럼 좋은 거 먹으면 좀 기름기 있어도 괜찮고 C, D, E등급은 기름기도 많은데 고기가 좀 안 좋아서 설사나 뭐 이렇게 고기 배가 아프고 이러더라 이거죠. 좋아요. 그래서 이게 A, B등급 정도까지는 10번에 한 번? 한 10% 정도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등급 C, D, E등급은 10번에 5번 50% 정도 소화제를 먹어야 된다. 자, 뭐 이제 예제를 줬고요. 그 다음에 어제 고기를 먹었는데 어제 고기를 먹었는데 속이 좋지 않아서 난 소화제를 먹게 됐다. 그래서 어제 먹은 고기가 C, D, E 등급이었을 확률을 구해라. C, D, E를 따로 구한 학생도 있고 C, D, E를 합쳐서 구한 학생도 있고 뭐 좋습니다. 뭐 근데 제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적어 넣긴 했는데 뭐 그 누가 틀렸다고 얘기 안 할게요. 저는 C, D, E가 전체 C 또는 D 또는 E였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였거든요. 여하튼 자, 그래서 정육점의 돼지고기 A 등급은 10%, B는 20, C는 30, D는 30, E는 10%. 합치면 역시 100%죠. 이거 좀 전에 베이지 정리 이용했던 2번 문제하고 별 다를 게 없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을 A, B, C, D, E 등급을 판매하는데 10%, 20%, 30%, 30%, 10%다 더해보면 100% 1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A를 먹었어 이미 끝났어요. 근데 M이 뭐냐? 메디슨 약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M 약을 먹어야 되는 케이스 10% 확률로 B 등급도 10%라 했죠. C, D, E 등급 50%라 얘기했죠. 자, 근데 내가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제가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이미 배가 안 좋아서 소화제를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화제를 먹었어. 근데 이게 하필 C 등급이었어요. 소화제를 먹었어. 난 이미 소화제는 이미 먹었단 말이에요. 좀 전에 보시면 이미 속이 좋죠. 소화제를 이미 먹었다고요. 근데 어제 먹은 게 하필 C, D, E 등급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 P, C 바 M, D 바 M, E 바 M을 다 더해주면 되지 않겠냐. 따로 구하신 분들은 이렇게 따로 구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뭐 이것도 간단하네. 좀 전처럼 이 교집합이 필요한데 야, 이 P, M이 필요하다. 메디슨 먹은 게 필요하고 이 분자에는 P, C 교집합 M 같은 거와 더하기 P, D 교집합 M 같은 거와 그죠? M 같은 거와 더하기 P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요. 예, E 교집합 M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M은 어떻게 되는데 A 먹고 그리고 소화제 먹은 거, B 먹고 그리고 소화제 먹은 거, C 먹고 그리고 소화제, D 먹고 그리고 소화제, E 먹고 그리고 소화제 다 더해주면 당연히 소화제 전체겠죠? 그래서 0.1 곱하기 0.1, 0.2 곱하기 0.1, 0.3 곱하기 0.5, 0.3 곱하기 0.5, 0.1 곱하기 0.5 이게 뭐 분모가 될 거고요. 자, 분모의 교집합은요. 요거 CD이니까 0.3 곱하기 0.5 하나랑 두 번째 0.3 곱하기 0.5 두 번째 거랑 0.1 곱하기 0.3 세 번째 거랑 짜라락. 역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야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다시 계산하지는 않을게요.
자, 계산해 봤더니 0.9211. 이것도 역시 아마 반올림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엑셀로 다 계산해 봤는데 지금 또 파워포인트로 또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다 보니까 이 반올림 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만약에 교수님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equal 써도 되는 거고요. 이제 요건 약, 요거는 반올림 됐을 때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그래서 요렇게 하나 구하고 요렇게 하나 구하고 세 개로 답을 냈는데요. 틀리지 않았어요. 잘 하셨어요. 이게 무슨 저희가 객관식 답안으로 무슨 공무원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감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풀이도 있지만 이게 보니 A, B 등급을 합쳐가지고 어찌됐든 똑같고 CD 등급이 똑같으니까 자, AB 등급이라는 걸 그냥 AB로 나타낼게. 전체 30% 맞죠? 30%. CD 등급이라는 거 전체 70% 고기가 팔리고 있으니 이렇게 PAB, PCD, 물론 여기 A1, A2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완전 직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렇게 뻔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AB 등급을 PA1, CD 등급을 PA2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데 한번 학생들에게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PAB, AB 등급은 다 먹고 나서 소화제 먹을 확률이 얼마냐? PM과 AB는 10%로 했으니까 이거고, 자, CD 등급을 먹으면 소화제 먹을 확률이 50%로 했으니까 요거겠죠. 근데 지금은 CDE 등급, 소화제를 이미 먹었는데 하필 CDE 등급이었을 확률을 구해라. 좀 결국 이것도 소화제, P소화제 분해, 그죠? P, CDE 교집합 소화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건 이미 알아요. 이게 뭐냐 0.7 곱하기 0.5란 말이죠. 분자는. 자, 분모는 그러면 자, 이거 M이라는 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A, B를 먹고 그리고 소화제 먹은 거랑 이걸 확률이랑 더하기 C, D, E를 먹고 그리고 소화제 먹은 거랑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이건 뭔데요? 0.3 곱하기 0.1 이건 뭐죠? CDE. 요거는 0.7 곱하기 0.5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값은 똑같아요. 0.911. 여기도 역시 이렇게 약 써줘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베이지 정리 문제하고 이제 1번 문제는 그냥 평균 분산 비대칭도 구하는 아주 기본 문제였고요. 2번, 3번, 4번은 다 베이지 정리 관계된 문제들이네요.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주사위 두 개를 굴려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 베팅한 금액의 3배를 받을 수 있는 도박이 있다. 한 번 베팅에 만원씩 4번 베팅을 해서 베팅 금액 이상을 받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랬어요. 자, 두 개를 굴려서 같은 숫자가 나온다. 662, 36분의 같은 숫자 1, 1, 2, 2, 3, 3, 4, 4, 5, 5, 6, 6, 6개. 결국 뭐 6분의 1의 확률이네요. 그죠? 이런 건데, 베팅 금액이 3배를 받는다. 4번 할 거리 4번. 그러면 n이 4고, 좀 이따 나올 겁니다. P가 6분의 1인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맞추면 얼마가 되느냐? 3만 원이 돼요. 두 번 맞추면 6만 원이 되고, 그죠? 근데 저는 4만 원을 베팅하려고 해요. 근데 베팅 금액 이상을 받으려면 한 번도 안 맞으면 0번이면 0원. 나한테 있는 돈이 없어요. 한 번 맞추면 3만 원. 나는 4만 원 투자할 건데 이건 안 되네요. 두 번 맞추면 6만 원. 아, 두 번 이상 맞추면 되는구나 이거죠. 자, 이거를 수식으로 써볼게요. 자, x는 이항분포 binomial distribution 4, n이 4고 p는 36분의 6 이렇게 썼는데 6분의 1 써도 좋고 1.6667 뭐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소수로 쓰는 게 조금 더 적당하지만 반올림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6분의 1 또는 36분의 6 뭐 좋아요. 뭐 3개 6분의 1도 좋고 36분의 6도 좋고 1.6667도 좋습니다. 자, 근데 저는 뭘 구하는 거냐 하면 한 번 맞추면 안 되고 두 번 이상 맞추면 되겠죠.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P,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죠. 왜? 나는 4만 원 투자할 건데 그보다 더 많이 벌기를 원했으니까 두 번 맞추면 6만 원, 세 번 맞추면 9만 원, 네 번 맞추면 12만 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번보다 클, 세 번보다 클, 네 번보다 클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여기 제가 숫자를 적어 놨는데 구할 수 있어요. 요거 지금 엑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물론 뭐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6분의 1의 2승 곱하기 6분의 5의 2승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일일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컨비네이션이랑 이 제곱을 3번 해야 돼요. 3번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확률은 0.1319예요.
이것도 아마 반올림 됐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여하튼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약간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뭔데 했더니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결국 이 x는 이항분포이기 때문에 0 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밖에 안 돼요. 그죠? 4번 투자해서 한 번도 못 성공하거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중에 하나예요, 결국. 그러면 이보다 큰 거 이거 다 더해서 구하는 거나 전체 확률이 1이니까 1 빼기 0과 1을 빼주는 거나 값은 똑같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한번 구해봤어요. 1 빼기 여기 x가 0일 확률 4 컨비네이션 0 곱하기 6분의 1에 0승 곱하기 6분의 5에 4승 더하기 4 컨비네이션 1에 6분의 1에 1승 곱하기 6분의 5에 3승. 자, 계산해보면 1 마이너스 요게 첫 번째 거 계산해보면 0.4823,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0.3858 이어서 더해주면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빼주면 0.1319 되거든요. 요거 한번 엑셀로 계산해 볼게요. 엑셀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자, 컨비네이션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비네이션이었죠. 4 컨비네이션 다 하나씩 해볼게요. 0 곱하기 가로 열고 1 나누기 6, 6분의 1에 0승 곱하기 6분의 5에 4승 계산하면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가 필요한 거니까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좀 옮겨 놓고, 자, 요거는 x고 여기는 px다. 이렇게 구해보죠. 그럼 0일 때는 구했고 1일 때는요. 컨비네이션이 1. 요게 1승. 여기가 3승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이 2번. 2승. 2승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3번. 3승. 1승 되겠죠? 여기는 4번 다 성공할 경우 4승. 0승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2보다 큰 확률이니까 이거 다 더해줘 볼까요? 여기다가 자, 요거 3개 더해주면 이렇게 13194니까 반올림해서 1319 이렇게 구해도 되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1 빼기 칼로 열고 얘랑 얘를 더해서 1에서 빼줘라. 뭐 그래도 여전히 똑같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나는 오늘 메일을 100통 받았다. 그 중에 89개는 스팸 메일이고 11개가 내가 읽어야 될 메일이다. 뭐 거의 90%가 스팸이네요. 요즘에 저는 그렇지는 않는데. 그 다음에 내가 3개의 메일을 순서대로 읽어보고 지우고, 그러니까 읽어보고 지우기 되게 중요해요. 읽어보고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메일을 순서대로 읽어보고 지우고, 읽어보고 지운단 말은 한번 읽어본 메일을 지웠기 때문에 다시 그 통에서 꺼낼 수가 없죠. 비복원 추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 3번 모두 스팸이 아닌 내가 읽어야 될 메일을 선택할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뭐 하이퍼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초기하 분포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확률로도 그냥 아주 쉬운 확률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밑에 요거부터 계산해 볼게요. 지금 뭐냐 하면 이 89개하고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메일을 순서대로 따다닥 읽었는데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3개가 다 뭐냐? 전부 다 읽어야 될 메일, 읽어야 될 메일, 읽어야 될 메일. 읽어야 될 메일이 전체 11개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100개 중에 11개를 뽑고 그리고 동시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100개가 아니죠. 한 개가 없어졌죠. 99분의 10.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가 또 빠졌으니까 98분의 9. 그러니까 100분의 11 곱하기 99분의 10 곱하기 98분의 9는 뭐냐? 100개 중에 11개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99에서 10개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98에서 9개를 뽑아야 돼요. 계산해보면 0.0010 뒤에가 좀 더 있으니까 당연히 반올림 됐으니까 뒤에 끝에 굳이 이렇게 0을 붙여 놓은 거고 만약에 딱 떨어졌으면 이렇게 0.001 하고 끝나버렸겠죠. 이렇게 약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풀이도 있지만 뭐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배운 건 하이퍼 지오메트릭이잖아요. 그래서 X는 하이퍼 지오메트릭 초기화 분포입니다. 전체 몇 개냐? 100개 라지 n. 그 중에 성공하는 게 몇 개냐? 11개. 그래서 몇 번 할 건데? 스몰 n 3번 할 건데. 자, x는 몇이어야 돼요? 3이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하이퍼 지오메트릭으로 하면 100개에서 3개 뽑을 건데 분자는요.
11개에서 3개 뽑고 나머지 89에서 0개 뽑아야 돼 이거죠. 컨비네이션. 요거는 아까 컨비네이션 계산을 제가 해드렸으니까 엑셀로 컨비네이션을 굳이 해보진 않을게. 한번 해볼까요? 여하튼 계산해보면 0.0010이래요.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자, 좀 전에 했던 걸 여기다가 하나 적어 볼게요. 자, 컨비네이션 할 건데 첫 번째 분자에 11개에서 몇 개 뽑아야 되니? 3개 뽑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컨비네이션 할 건데 100개에서 11개 빼면 89개에서 몇 개 뽑아야 돼? 0개 뽑아야 돼. 이게 분자죠, 분자. 자, 분모는요. 컨비네이션 할 건데 물론 여기다가 직접 바로 다 한 셀에다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0개에서 몇 개 뽑는 거냐? 3개 뽑는 거야. 이게 분모예요. 자, 그러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해주면 얼마인데? 0.00102. 그래서 반올림해서 0.0010이다 이거죠. 자,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문제 7번. 119 관제센터는 1시간에 3회 정도의 신고 전화를 접수한다. 시간이 나왔네요. 하나의 신고를 접수받고 다음 신고를 접수받을 때까지 시간 간격이 30분 이내일 확률은 얼마일까? 그리고 30분을 단위 시간으로 하였을 때 신고 전화의 수에 대한 기대치와 분산은 얼마일까? 시간이 있고요. 뭔가 횟수가 있어요. 뭘까요? 포화송 분포겠죠. 1시간에 3회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걸 30분으로 줄이면 몇 회가 되겠어요? 당연히 시간에 비례하니까 1.5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람다가 1시간일 때는 람다가 3인 포화송 분포라면 30분이면 람다가 당연히 1.5인 포화송 분포겠죠. 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30분에 대한 전화수에 대한 기대치와 분산, 포화송 분포의 기대치는 람다니까 1.5, 분산도 1.5겠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도 뭐 다 됐는데 문제는 이거네요. 30분 안에 신고 전화를 받고 시간 간격 여기 보니 신고를 하나 받고 다음 신고 접수 받을 때까지 시간 간격이 30분 이내에 하나를 받고 지금 보면 1시간인데 1시간 3회를 기준으로 하나를 받고 신고 전화를 받고 다음 신고 전화를 받을 때까지 시간 간격이 30분 이내일 확률을 구해라. 이거는 람다가 3일 때 30분 이내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놔 봤어요. 자, X는 포화송, 저는 P라고 쓰기보다는 포화송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것도 약간 수정을 하죠. P보다는 P가 확률하고 비슷해 보이니까 포화송 분포다. 자, 람다가 하나는 3인 거고, 그죠? 이렇게. 자, 1시간일 때 포화송 람다 3인데 30분이면 1.5다 이거예요. 그 뮤 또는 expectation x는 1.5, 시그마 제곱 1.5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럼 1시간에서 30분 하나를 받고 그 다음 받을 때까지 30분. 요게 이제 지수 분포예요. 지수 분포. 다음 신고 전화를 받을 때까지 시간 간격이 30분 이내일 확률은 누적 지수 분포인데 아직 사실은 거기까지 진도도 안 나갔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관련이 있는데 포화송 분포의 역함수가 지수 분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일부러 제가 약간 함정으로 내놨는데 지금 우리가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하여튼 뭐 8장 9장에서 8장 정도에서 아마 이걸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그때도 누적지수 분포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통 학기 같으면 학생들이 힘들어하면 이렇게 빼기도 하는데 여하튼 다루긴 할 텐데 그때 다루긴 할 텐데 왜 이걸 여기다 내놨습니까 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시험이 아니라 과제물형이었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공부해서 이거 이렇게 한번 풀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풀어 보라고. 그러니까 뭐 너무 다 할 수 있는 것만 그냥 너무 쉬운 것만 다 내놓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우리 안 배웠는 건데? 이런 것도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여기다 해놨는데 이 풀이를 지금 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지금 풀이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그냥 보너스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못 풀으셨어도 그러니까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못 풀었어요 이렇게 해도 그거는 감점이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8장에서 수업 내용을 다룰 때 그 얘기를 좀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지수분포와 누적 지수분포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조금 부족하다면 제가 예제를 가지고 와서 요 예제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지금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번 과제물에서
가르치도 않은 거를,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를 틀렸다고 막 감점을 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맞추면 득점을 해드릴게요. 맞추면 오 맞췄어? 그러면은 다른 틀린 것까지 맞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거니까 뭐 다른 부분에 감점을 좀 빼더라도 하여튼 맞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보너스 점수를 드리지만 틀렸다고 감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만약 시험이었다면 어긋나겠지만 과제물이니까 열심히 하신 분이 뭐 1점 정도나 뭐 그 정도 더 받는 거는 총점에서 1점, 3점짜리 문항인데 4점으로 받는다고 뭐 학점에 치대한 영향을 주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또 절대평가에 준하는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틀리셨어도 감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항상 5명씩만 미팅을 한다. 요즘도 미팅을 하나요? 저거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나이도 많이 안 들었는데 굉장히 옛날 사람 같네요. 저는 대학생 때 미팅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상대방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만 존재한다. 5명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야, 20%면 꽤 괜찮네요. 나머지 4명 그렇지가 않다. 하여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한 명이 꼭 마음에 들어요. 금사빠인가 보네요. 무조건 한 명은 마음에 들어. 나머지는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사람인 거죠. 마음에 드는 상대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몇 번 미팅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질문이 하나 있고, 또한 5번의 미팅에서 마음에 드는 상대와 2번 이상 파트너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0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들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이렇게. 예. 그거 못 구합니다. 뭐,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할 확률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여기 근데 파트너가 무작위로 정해진다. 돼 있잖아요. 걔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파트너를 정하기 때문에 걔하고 나는 마음에 드네 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5명 중에 한 명하고 만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고민을 막 해보시면 이쪽에 5명, 아이고, 이게 펜이 여기 하나 둘셋넷 5명이 있고 여기 5명이 있는데 셋넷 5명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이렇게 막 엄청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도 답은 똑같아지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5명이 있어요. 나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셋넷 5명 좀 지워버리죠. 자, 이게 역시 이런 문제를 안 풀고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네요. 여하튼 이런 함정이 조금씩 있는 거죠. 자, 5명 있는데 제가 여기 있어요. 자, 무작위로 골라라. 그럼 제가 마음에 드는 애가 얘예요, 얘. 예. 근데 무작위로 골라줘요. 그럼 얘가 뽑힐 확률 얼마죠? 당연히 5분의 1이죠, 뭐. 0.2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P가 0.2인데 내가 미팅을 몇 번 한다고요? 5번 미팅 한다고요. 그럼 N이 5인 역시 이항분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상대하고 2번 이상 파트너가 돼야 되니까 결국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뭐. 네, 밑에 있는 문제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앞에 약간도가 있어요. 한 명이 마음에 드는데 이 경우 마음에 드는 상대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몇 번을 해야 되겠니? 이거죠. 이것도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일단 X는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5, 5번 시도할 거고 0.2. 자, 근데 내가 2번 이상 해야 되니까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구하실 거예요. 예. 5 컨비네이션 2 곱하기 0.2에 2승 곱하기 0.8에 3승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0.2에 3승 곱하기 0.8에 2승 5 컨비네이션 4 곱하기 0.2에 4승 곱하기 0.8에 1승 5 컨비네이션 5 곱하기 0.2에 5승 곱하기 0.8에 0승 이렇게 다 구해서 구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구해놨네요. 0.2627.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4번의 컨비네이션 구해야 되는데 결국 0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이거는 x는 이항분 보니까 0부터 5까지 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2, 3, 4, 5와 0, 1이 있다고 할 때 다 더하면 1일 거니까 1 빼기 요거 2개만 빼줘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1 빼기 0과 1일 확률. 그래서 5 컨비네이션 0 곱하기 0.2의 0승. 성공은 0번 하고 실패를 5번 해라. 5 컨비네이션 1 곱하기 성공을 1번 하고 실패를 4번 해라. 그랬더니 0.2627이래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자, 0, 1, 2, 3, 4, 5 아까 했던 거를 복사를 하나 해서요. 여기다가 이번엔 좀 멋있게 뭔가 수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 하나 확률이 0.2라 그랬죠. P가 여기 0.2라고 하면 자, 멋있게 하나 해볼게요.
자, 컨비네이션 할 건데, 아이고, 잘못했네요. 컨비네이션 할 건데, 뭐, 5 컨비네이션 0을 할 건데, 곱하기 0.2에 몇 승을 할 거냐? 0승을 할 거고, 곱하기 0.8에, 물론 뭐 이렇게 P를 여기 적어 놓은 이유는 그걸 사용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치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예. 그럼 몇 번 할 건데, 5 빼기 요것은. 그죠? 근데 여기는 갈로를 좀 쳐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갈로를 안 쳐주면 제곱할 때가 오류가 생기니까. 요거는 이제 안 사용하는 거네요. 자, 요건 뭔데 그랬더니, 자, 보세요. 5 컨비네이션 뭘 할 건지 0 할 거야. 요 셀 값을 이용하겠다고요. 셀 값을. 자, 근데 0.2에 뭐 승? 0승. 요 셀을 이용할 거야. 그럼 0.8은요. 5 빼기 0승. 그러면 결국 5승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복사해서 밑으로 쫘라락 끌어내리면 엑셀에서 값들 이용해갖고 자동으로 쫘라락 돼서 이렇게 다 구해져요. 그럼 이 이상의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아까 더해준 여기까지를 더해주면 0.26272. 그 다음에 요거를 1에서 2개 빼줘도요. 1 빼기 열고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2개를 빼줘도 27 0.2627 2627 0.2627 맞죠? 네, 역시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이 expectation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렇게 나하고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몇 번 해야 되겠니? 0.2 0.2 0.2 0.2를 자, 이거는 이제 이항 분포라는 게 이게 P가 연속으로 이 expectation이라는 게 NP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 이 expectation x 이항 분포의 expectation x는 NP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상대 한 번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음에 드는 파트너와 이 마음에 드는 상대가 파트너가 된다 이거 된다. 그럼 처음에 그냥 한 번 하면 이 NP인데 1 곱하기 0.2니까 기대치가 0.2잖아요. 그럼 두 번 하면 0.4, 세 번 하면 0.6, 네 번 하면 0.8, 다섯 번 하면 1 되겠네요. 그래서 그 얘기죠. 뭐 결국 다섯 번 하면 된다 이거예요. expectation x가 1은 돼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상대와 한 번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n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고 0.2 곱하기 n이 1이 돼야 되고 n은 5다 이거죠. 이걸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쓰기 좀 힘들면 다섯 번 하면 되겠는데요. 5번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아직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여러분 훈련을 꼭 하시고 이렇게 맞춰서 쓰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9번 어느 모임의 회원이 10명인데 이 중 6명은 기혼이고 4명은 미혼이다. 그 다음에 3명을 동시에 임의로 추출할 때 3명을 동시에 추출한대요. 동시에. 그러면 한 명 뽑고 다시 집어넣고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역시 동시에라는 얘기가 비보건 추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초기화 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정확히 한 명이 기혼일 확률과 기혼자의 수가 미혼자의 수보다 많을 확률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넘어가서 보죠. 하이퍼 지오메트리, X는 하이퍼 지오메트리 전체 10명. 그 다음에 지금 이 기혼자가 여기서 기혼자의 수를 저는 성공이라고 봤어요. 근데 저는 미혼자의 수를 4를 성공이라고 보면 안 되나? 되죠? 예. 뭐 그랬을 때는 반대겠죠. 기혼자의 수가 한 명에서 확률을 구해라 그랬는데 3명을 뽑았는데 기혼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미혼자가 2명의 확률을 구해도 되겠죠? 예. 반대로 여기가 4대 1이 아니라 2일 확률을 구해도 되겠죠. 여하튼 저는 지금 기혼자를 기준으로 10명 중에 6명이 있는데 몇 명을 뽑을 거라고 3명 뽑을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지 N 10, C 성공 6, 그 다음에 C도 3. 그 중에 한 명이 기혼자의 확률을 구해라. X는 1. 자, 그러면 10명에서 3명 뽑는데 6명에서 1명 뽑고 나머지 4명에서 2명 뽑아야 돼 이거죠. 0.3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 보니 기혼자의 수가 미혼자의 수보다 많으려면 기혼자의 수가 많은 건 뭐예요? 2명일 때도 있고 3명일 때도 있는 거 아닌가요? 2명일 수도 있고 3명 다 뽑힐 수도 있는 거겠죠. 뭐. 자,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되겠고 이런 거 이제 좀 약간 어렵죠. 이런 거 약간 어려운 거야? 너무 쉽게 풀었나? 제가 학생을 무시하는 건가? 자, 여하튼 2보다 크거나 같을 이런 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많다는 거는 그리고 2가 아닙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을 2도 되고 3도 된다. 자, 그럼 2는요 10에서 10명에서 3명 뽑는데 6명에서 2명 뽑고 4명에서 1명 뽑아라. 3은요 10명에서 3명 뽑는데 6명에서 3명 뽑고 4명에서 0명 뽑아라. 이것도 이렇게 컴비네이션 계산해 보면 0.5와 0.1666666이거든요. 그래서 0.6667. 역시 이것도 반올림. 이건 뭐 반올림이 안 되고 딱 떨어지는 것 같네요. 자,
자, 마지막 문제.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모든 문항이 5개 보기가 있는 객관식 문제이고 40문항 중에 30문항 이상을 맞춰야 합격한다. 자, 홍길동 수험생이 26문항을 정답을 확신하지만 26개는 검토를 다 하고 이건 정답이야 이거죠. 시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나머지 문항은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 적으려고 한다. 그냥 찍는 거네요, 한마디로. 14개를 찍는 거네요. 그러니까 역시 시도 횟수가 바로 이것도 보니까 시도 횟수가 14라는 얘기구나. 근데 찍어서 맞출 확률 얼마죠? 5분의 1, 5개 중에 하나니까 0.2. 뭐 다 0점이네요. 뭐 다 문제가 다 이렇게 쉬워. 합격할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 26개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이게 26개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틀리면 어떡하죠? 이런 사람이 있던데,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설마, 그 맞다고 확신을 했는데, 그 틀렸을 확률까지 지금 구하라고 그렇게 뭐 복잡한 문제를 냈겠어요? 예, 그건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셨다는 것은, 천재란 얘기겠죠? IQ 한 250 정도 되는 천재란 얘기겠죠? 그 정도를 이 문제, 제가 낸 문제에서 그걸 계산하셨다면 노벨상 추천위원을 한번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풀으신 분은 저한테 꼭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자, 여하튼 그러면 몇 개만 더 맞추면 돼요. 4개만 더 맞추면 되네요. 결국 x가 b, x가 4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4가 아니고요. 4 이퀄 4는 아니에요.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돼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보죠. 자, x는 이항분포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 14번 시도하고 0.2다. 자,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얼마니? 그럼 4, 5, 6, 7, 8, 9, 10, 11, 12, 13, 14의 확률 다 화시하려고요? 그럼 11번을 컨비네이션. 이거 아예 입도 아프니까 하지도 않을게요. 자, 계속 제가 뭔가를 아까 말씀드렸죠. 자,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이것도 왠지 여기 뭔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나요? 마음에 안 들게. 띄어쓰기 하지 말고 붙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수정해갖고 수정된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자, 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결국 1에서 빼주기 할 건데 0, 1, 2, 3. 왜냐하면 이 이항분포는 이 x 시도 횟수가 14번이면 성공을 최대 14번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최소한 0이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중에 4, 5, 6, 7, 8, 9, 10, 11, 12, 13, 14일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0, 1, 2, 3을 빼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0, 1 빼기 14 컨비네이션 0, 0.2에 0승, 0.8에 14승. 그죠? 성공 한 번도 안 하고 실패 14번 해야 돼. 4 컨비네이션 1 곱하기 0.2에 1승, 0.8에 13승.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0.2에 2승, 0.8에 12승. 4 컨비네이션 3 곱하기 0.2에 3승, 0.8에 11승. 다 14번이어야 되니까. 자, 일일이 계산해보면 1-440, 0.15390, 0.2501, 0.2501. 그래서 여기 뒤는 똑같네요. 우연찮게 똑같은 건가? 계산해보면 그렇다네요. 그래서 1에서 빼주면 0.3019. 아마 이것도 당연히 반올림이 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형 우리 그 중간고사 대체과제물의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오늘 이번 주 강의에서 문제풀이 말고 다른 진도를 나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너무 좀 쉴 틈을 안 주는 것 같아서 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연속 확률 분포인 정규 분포와 T 분포 뭐 이런 걸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심 극한 정리를 바탕으로 추정과 가설 검정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좀 부가적으로 아까 좀 전에 안 다뤘었던 뭐 지수 분포라던가 카이스퀘어 분포라던가 F 분포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이번 학기에 이제 중간고사 이후 뒷부분에 후반기 맞나요? 뒷부분 하여튼 중간고사 이후 전체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T분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해된 걸 바탕으로 중심 극한 정리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네요. 그게 이해가 되면 모집단 평균에 대한 추정과 가설 검정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되면 그 다음에 모집단 분산에 대한 추정과 검정, 그 다음에 두 모집단 평균에 대한 추정은 아니죠. 가설 검정. 두 모집단 평균이 같은지 큰지 작은지, 두 모집단 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저희가 기초통계학 한 과목으로
그걸 막 다 다루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 하나 잘라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한 정리와 T 분포를 또 잘라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문제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추정에 대해서 뭐 1시간, 2시간 역시 문제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일 모집단, 한 개 모집단에 대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추정이 한 개 모집단 평균에 대한 추정이거든요. 그거 바로 연이어서 한 개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이렇게 하면 짧게는 아마 한 5주 정도 분량이 될 거고요. 조금 길게 하면 한 6주 분량이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뒤에 학기가 다 끝나죠. 그래서 저희가 괜히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서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되면 학생들이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정도 내용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한번 쫙 정리해 가지고 그걸 문제풀이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걸로 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과제물 또 한번 내드릴 테니까 이제 앞쪽에는 사실 과제물이 꼭 필요한 하지 않은 게 조금 약간 잘려져 있는 내용들이고 그걸 몰라도 뒤에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과제물을 안 드렸었는데 뒷부분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앞에 내용을 모르면 뒤에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2번 이상의 과제물을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